자, 이제 같이 교환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한 대로 일단 우리가 그 이전 장에서 했던 거, 그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뭐죠?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소스 코드에서 찾아서 이벤트 처리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전 장에서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첫째 마당의 첫 번째 앱에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 제가 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XML 레이아웃 파일에서 지금 여기서 보듯이 만약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면 activity main.xml에 만약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 있다. id가 스타트 버튼이다 라고 하고 어떤 속성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XML 파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하면 HTML 파일처럼 그냥 단순히 이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화면에 보이려면 웹이라고 하면 브라우저가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화면에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화면에 그려준다는 얘기는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화면에 그려주기 위해서 실제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XML 파일에 있는 버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자바는 객체지향이니까 new 버튼이라고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메모리에 올라간 걸 가지고 소스 코드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 소스 코드에서 화면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 안에 소위 가장 상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갖다 붙여주게 됩니다. 뭐를? 이 레이아웃 파일에 있는 정보를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다가 화면 구성한 XML 레이아웃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여기에 버튼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버튼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 메모리에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아이디를 주고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으면 이 버튼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언제 되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메인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 on cre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on create는 뭔지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근데 일단은 on create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앱이 실행이 될 때 가장 처음 시작되는 코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원래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super.onCreate 밑에 set content view가 있었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ML 레이아웃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모리상에 객체화를 해주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메모리에 객체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객체화를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메모리 객체한 이후에 이 액티비티가 하나의 화면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화면에다가 우리가 만든 XML 레이아웃의 화면 구성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액티비티에 붙여준다기보다는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상위 레이아웃에다가 그 화면 내용을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처럼 만약에 set content view를 한 이후에 find view by id를 하면 버튼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겠죠. 왜? 얘가 인플레이션에서 메모리에 객체화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set content view를 하기 전에 메모리 인플레이션을 하기 전에 버튼 객체를 찾으려고 하면 이 버튼은 null 값이 됩니다. 왜? 메모리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거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코드는 한번 똑같이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면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set content view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자, XML 레이아웃의 내용을 메모리상에 객체화한다, 인플레이션한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자, 액티비티라는 화면에 갖다 붙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건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요. 근데 그 화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 화면이라면 부분 화면이 뭐예요?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XML 레이아웃을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그건 어떻게 한다? set content view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XML 레이아웃이 메모리에 객체화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직접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고요. 시스템 서비스는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서비스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이거는 단말이 시작이 되면 자, 여러분이 단말을 켜게 되면 그때 뒷단에서 기능이 계속 동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리 동작시켜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 서비스로 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미리 동작하고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부분 레이아웃이다. 자, 여기는 이제 button.xml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일부 화면의 일부 부분만 XML 레이아웃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인플레이션 메모리상에 객체화한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이 뭐예요? 그 부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안에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게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여주면 그러면 그 부분만 딱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와 화면 구성을 하는 XML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구성을 하려면 자바 소스 하나와 XML 레이아웃 하나가 필요하다. 이걸 꼭 생각을 해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도 할 텐데요. 프래그먼트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안드로이드 화면은 자바 소스 하나와 레이아웃 하나, XML 레이아웃 하나로 구성이 된다. 그죠?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화면 전체는 액티비티라고 부르고 이거는 set content view에서 인플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 액티비티를 위한 자바 소스 main activity.java가 되겠죠? 때문에 이 액티비티를 위한 XML 레이아웃 액티비티 main.xml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부분 화면으로 가면 이 원칙이 깨지냐? 이 원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자바 소스가 하나 필요하고 XML 레이아웃이 한 개 필요한 건 맞는데 자, 이거를 자바 소스를 별도의 자바 파일로 분리하고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메인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화면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레이아웃 안에 다시 또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XML 레이아웃에 자, XML 레이아웃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갖다 거기다 붙여주면 그러면 별도의 자바 소스 파일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바 소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소스 한 개와 XML 레이아웃 파일은 꼭 하나씩 쌍으로 움직인다. 자, 대신 자, 이 자바 소스는 기존의 XML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XML 레이아웃에 있는 XML 소스 또는 레이아웃 파일에 있는 일부 레이아웃에다가 이 레이아웃을 갖다 붙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좀 제가 길게 했는데요. 자, 이거를 실제 코드로 만들어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와서요. 자, 퀵 스타트에서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보고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my 뭐라고 할까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next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디폴트 그대로 두고 next, 이것도 메뉴만 있는 빈 화면 next, 그 다음에 finis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 좀 기다려야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제 실제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개발을 하다 보면 PC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느리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바이러스 체크하는 프로그램 뭐 V3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한참 기다려도 얘가 계속 프로그레스만 돌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쉽게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뭐 좀 기다려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자꾸 쓰다가 점점 느려지면 한번 리부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오른쪽 위에 안내 글은 X 표시를 눌러서 없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화면은 액티비티라고 할 텐데요.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의 일부분을 위한 XML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그걸 수동으로 인플레이션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 볼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화면의 일부분을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다. 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뭔가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가 좀 전에 에러 표시가 됐었죠? 이거 한번 닫아볼까요? 자, X 표시, 탭에 X 표시 눌렀고요. 액티비티 main.xml 다시 해보면 다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전에 이클립스를 쓰시던 분들은 이클립스도 그렇고 약간씩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에러처럼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액티비티 main.xml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일단 텍스트 뷰는 글자는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에다가 버튼 하나 갖다 놓을까요? 자, 버튼 하나 갖다 놓고 자, 여기에 텍스트라고 있겠죠? 자,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자, 온 클릭 텍스트 있네요. 자, 뉴 버튼이 아니라 자, 부분 화면 보이기 띄우기 이렇게 할까요? 자, 띄운다는 거는 이 화면에 갖다 붙여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자,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동작시킬 메소드 이름 넣어주면 되겠죠.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왼쪽에 저기 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 이름을 클릭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다른 데 하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main activity.java에서 이 메소드 이름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동작을 시킬 건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 여기에 일부분 공간에다가 우리가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부분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뭔가 그 안에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뭐라 그래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뷰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뷰 그룹을 우리가 배치를 위해서 있는 게 레이아웃이니까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한번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버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차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라고 하는 아래쪽에 탭을 눌러보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가 필 페런트로 되어 있네요. 얘기했었지만 매치 페런트와 필 페런트가 같습니다. 자, 필 페런트가 예전에 사용이 되던 거고요. 지금 이제 태그는 엔드 태그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필 페런트든 매치 페런트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소스 코드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id 값을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id는 자, 콜론하고 id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add 플러스 id라고 하고 이거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id 값을 한번 넣어보자. 자, 그리고 저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 화면 모양은 그대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소스 코드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activity main.xml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 부분에 들어갈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직접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res 레이아웃 밑에 이거 선택을 하고 새로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자, 여기에 자, 보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그죠? 뭐 프래그먼트도 있고 뭐 XML도 있고 보면 맨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XML에 레이아웃 XML 파일이 있네요.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 파일을 직접 하나 새로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레이아웃 파일 네임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서브 레이아웃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서브 밑줄 긋고 레이아웃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서브 레이아웃 자, 루트 태그라고 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장 상위 태그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피니쉬 한번 눌러보자. 자, 피니쉬 자, 이렇게 하고 피니쉬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서브 layout.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는 여기 텍스트라고 눌러서 가보면 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에 얘기했었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든 어쨌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아웃 위드스 또는 레이아웃 뷰 그러니까 레이아웃 뷰 또는 뷰 그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XML 레이아웃 파일은 기본적으로 XML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파일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안드로이드 땡땡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방향 속성이 있어야 된다. 자, 버티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이 부분 화면을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넣어 볼 겁니다.